예,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오늘도 뭐 황사가 무지막지해요. 중국발 미세먼지 스모그인데, 중국 속 미세먼지 스모그인데, 여전히 이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에 대해서는 아닥하고, 그것만 하라 그러네요. 요새 또 사무실마다 쫓아다니면서 무슨 지진 그 안전 교육을 시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거 안전 교육한다고 또 강사 길러가지고 용돈 주느라고 바쁜 모양이에요. 참 별걸 다 해요. 그런 거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부가 걱정해줘야 될 건 자기 일은 안 하고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자, 자료 화면 잠깐 보시죠. 지금 보면은 지난 주말에 CNN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또 근사한 편지를 하나 보냈다 그래요. 근데 편지 내용은 안 알려졌고요. 또 보냈다는 것도 이렇게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거지 다른 확인된 소스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폼페오가 지금 미국 정상회담을 위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부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어로는 detail 또는 specific 이런 두 단어인데 아마 디테일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부가 무엇에 대한 세부냐 이거죠.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시간을 어디로 할 거냐, 그다음 의제를 뭐로 할 거냐, 그다음에 이런 거가 세부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사실 미국과 북한이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났죠.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야 트럼프 옆에 쓰기만 해도 자기는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월드스타로.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나중에 김일성 영생교 3대 교주 혹은 3대 신이라는 그 이상한 직장을 퇴직하시고 조기 퇴직하시고 명퇴하시고 유튜브 스타로 나오셔도 트럼프 옆에서 쓴 사진 걸고서 유튜브 장사하면 저 같은 제야 유튜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빅 스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때까지 근데 왜 미국에 대해서 삐대고 밀어왔냐. 그리고 계속해서 강도 같은 짓이다. 다음에 해주는 건 없이 경제제재는 안 풀고 요구만 한다. 이런 볼멘 소리를 잔뜩 하고, 그랬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논점이 뭐였냐면 목록과 사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요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북한이 목록과 사찰을 내놓을지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몰라요, 둘 다. 이제 정말 살벌한 케이스는 뭐냐면 회담은 열렸는데 목록 사찰 그리고 일부 ICBM 반출 이런 게 실패하면 그러면 트럼프가 최악의 정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미국 의회 분위기나 미국 언론 그다음에 미국의 식자층, 담론가들 트럼프 치려고 지금 칼벼른 사람이 한둘이에요. 공화당 내부도 수두룩 벅적한데 그럼 트럼프 굴러온 돌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또 지난 6월 12일 작년에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과 같이 회담은 열렸는데 별 볼 일 없이 그냥 잔뜩 이렇게 양자 공동선언 이런 것만 하고서 빠이빠이 하고 마이 굿 프렌드 김정은 내 좋은 친구 김정은 이러고 헤어졌다가는 이번엔 몰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도달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지만 작년 6월 12일 회담은 나중에 보니까 6월 12일 날 회담을 하고 와서 3일 후에 그러니까 회담장에서 막 도착하자마자 3일 후에 미국이 무지막지한 발표를 했거든요. 6월 15일 날 무슨 발표를 했냐? 미중 경제전쟁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 500억 불인데 그중에 340억 불은 7월 6일부터 관세 때리겠다 이러고 발표를 했다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중 전쟁을 쳐버리기 위한 그걸 쳐버리려면 북한의 북핵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에스컬레이션을 막으려고 트럼프가 몸을 판 거예요. 6월 작년 싱가포르 회담은 미중 전쟁을 위한 수순 맞추기 시간 벌기를 위해서 몸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팔 일 없거든요. 몸 팔 일 없으니까 우리 시간 많어. 생각해보고 목록 사찰 준비되면 만나자. 이러고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확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또 만나? 요번에 또 몸팔 일 있나?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만나? 근데 목록과 사찰 반출 이런 게 안 돼? 그러면 트럼프는 최악의 정치 위기에 몰리죠. 그 다음에 선택 뭐겠냐고요. 극적인 변화를 하겠죠. 근데 극적인 변화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을 접수하러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한번 만나준다. 극적인 변화. 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살벌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 떨리는 거의 뭐 손에 땀이 나고 발에 땀이 나는 상황에서도 이 김정은이 잘 버티고 있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아주 용기 있는 젊은이에요. 그리고 깡다구도 있고 근성도 있고 역시 그 씨가 보통 씨가 아닙니다. 피바다에서 잘 단련된 씨입니다. 이 김정은 청년이 이렇게 버티는 까닭은 판을 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목록과 사찰을 내줄 수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 버티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 상당히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안 열려야 돼요. 왜냐면 미국이 목록 사찰 내놔야 회담하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말하는 세부 사항이라는 게 그런 종류의 세부 사항일 거예요. 그까짓 거 시간, 날짜, 장소 뭐 이거야 무슨 특별히 의사결정할 게 있겠어요? 국무장관 입에서 그건 비건 그 협상 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세부 사항에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게 목록과 사찰 문제다. 근데 이게 워낙 살벌한 판이니까 김정은 청년이 웬만하면 내주고 싶은데 그거 내줬다가는 중국과 관계도 틀어지고 또 김일성 영생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고 그거 내줄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판 깨고서 개길 수도 없고 아마 그런 상황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제 김정은이 용기 있는 행위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먹 겨자 먹기로. 근데 일단 버티니까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럴 땐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가지고 조카같이 이렇게 딱 껴안아서 달래서 북핵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지 못하게 해놓고서 6월 15일 날 바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 상품에 관세를 먹이겠다 그러고 7월 6일부터 그중에 340억 달러를 먹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는 차후에 차분히 발표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60억 달러는 8월 23일에 먹였어요. 그러니까 발효. 그러니까 누적이 이제 500억 달러가 됐죠. 그러고 나서 9월 17일 날 추가 2천억 달러를 그냥 때려버렸다고요. 9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미국 9월 17일이. 바로 문재인이 평양 가는 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너 참 뭐 먹어라 이거지. 그래서 결국 그날로 해서 누적이 2,500억 달러가 되면서 이제 그 미중 전쟁이 이제 본격화됐단 말이에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 올해 이제 통계 보면 알아요. 재밌게도 올해 대미 무역 흑자가 320억 달러가 넘어서 지난 10여 년 이래 최대치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밀어내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관 기준이 돼야 되니까 한 11월까지 엄청 밀어낸 거예요. 한 11월 초까지. 11월 정도까지. 그쪽에서. 엄청 밀어낸 거예요. 그래야 미국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도착해서 미국 이제 그 통관 기준이 잡힐 거 아니에요. 통관 마칠 때까지니까. 그래서 올해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냈어요. 대미 무역 흑자를. 그러나 전체로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냐. 미국에 대해서만 그랬죠. 전체로 보면 무역 흑자가 지난 5년 이래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역 흑자 대부분이 미국산 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35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나 이번에 무역 전쟁이 심각한 거냐면 12월을 보면 알아요. 중국의 12월에 무역이
작년 대비 수입이 7.6% 감소했고요. 수출이 4.4% 감소했어요. 그게 이제 밀어내기 끝난 거죠. 그러면 2019년은 어떨 것 같냐? 제가 보기엔 이거 이상 감소예요. 작년 대비 수출 더 감소, 수입 더 감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손발이 묶여요. 중국의 손발이 묶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이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급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 손절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연설에서도 유엔 연설에서도 펜스 허슨 연설에서도 그다음에 그 2+2 작년 11월이었죠.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 국방 그다음에 국무 즉 외교 그 두 장관들끼리 두 나라의 두 장관들끼리 저건 저쪽 중국 쪽은 그쪽에 그 외교 쪽은 장관이 아니었어요. 거긴 정치국원 공산당 중앙 그 저기 뭐야 그 정치국원 중에 그 제일 중요한 자리죠. 거기 중에 그 이 외교 총괄하는 그 실세 중에 실세죠. 그런 상태에서 2+2 회의에서도 그때 각각 그 당시에 이제 매티스가 국방장관이었고 폼페오가 국무장관인데 두 사람의 그 회담 직후 발표문에 보면 그땐 각각 발표예요. 중국은 중국 사이드대로, 미국은 미국 사이드대로. 미국 사이드의 두 사람의 발표문을 보면 그 처음에 모두 빼고 나면은 첫 단어가 코리아예요. 그 첫 패러그래프의 핵심 키워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그 발언 내서 계속 보면 여러 징조가 그 미국이 중국한테 보내는 시그널은 야 너희 우리한테 더 맞기 싫으면 북한 손절매해.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절매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죠. 이제 정직한 방식은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미국이 접수 평정하는데 중국이 도와주는 거. 뭐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정직한 방식으로 손절매했다가는 중국 공산당 안에서 시진핑이 버티질 못해요. 중국 내부 여론상. 왜냐하면 저게 북한이 중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중국 공산당원의 관점에서는 북한이라는 건 성스러운 성자 중의 성자인 모택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저걸 시진핑이 팔아치웠어? 그럼 시진핑은 내부에서 나중에 두고두고 정치적으로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손절매 방식이 아마 눈 감는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보고 야 우리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니들이 군사적으로 두들겨 패고 접수해. 우리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니들이 북한 내부 공작해서 내부 사단 일으킨 다음에 북한 접수해. 눈 감는 방식. 그러니까 눈 감는 방식은 장점은 뭐냐? 미국이 북한 접수했을 때 격렬한 항의 그러니까 격렬한 항의 성명 막 발표하죠. 그러면서 중국인들한테는 야, 저 미국 애들 저렇게 흉악해. 나 시진핑과 우리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중국인다운 중국식 사회주의를 더 발전시켜가자. 이러고서 이제 그 국내 여론을 다독일 수 있다고요. 제가 시진핑 입장이라면 정직한 방식으로 미국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눈 감는 방식으로 협조합니다. 모른 척하고. 손절매 방식이. 아무튼 그렇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 주도의 그런 미국이 이제 북한을 접수 평정할 때 이게 한 6가지 정도 요인이 결정질 거다. 일단 전제는 뭐냐면 북한의 내부 사단 없이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북한에 만약에 심각한 내부 사단이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빗장 열어주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이런 전격적 침공, 전격적 선제 공격 때 휴전선 남쪽의 희생자 규모가 고려사항 중에 굉장히 클 거예요. 트럼프는 이걸 연설 때마다 꼭 3천만 그래요. 휴전선 남쪽에 3천만 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수도권 2,500만 플러스 강원도 플러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올림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꼭 3천만이라고 표현해요. 아무튼 간에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 밀집 지역이 휴전선 바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전격적 선제 공격을 했을 때 휴전선 남쪽에 사람이 얼마나 죽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홍준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당연히 전빨들은 당연하고요. 전체주의 빨대들은, 전체주의 빨이들은, 전빨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 자한당의 우리인지 너희인지, 너희 자한당인지 우리 자한당인지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무슨 뭐 장사정포 잔뜩 꺼내놓고 쏴갖고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나가고 뭐 아무튼 엄청나게 죽는다. 휴전선 남쪽에서 이런 소리들을 해왔잖아요. 요새 그 소리들 싹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전략자산과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게 집중하고 보니까 그 웃기는 소리가 됐거든. 그러니까 딱 입 닫고 이제는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이런 이제 표정 관리 들어간 거죠. 두 번째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전격적 선제 공격 때 휴전선 북쪽의 희생자, 그 다음에 그 침공 작전의 전개 양상, 평정의 난이도, 그 다음에 국가 건설의 난이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희생자가 한 500만 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군이 한 10만 명, 15만 명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하면서 이라크나 아프간보다 더 개고생하면서 전개되고요. 평정 안 되고요. 곳곳에서 예를 들면 뭐 비축해놓은 무기든 중국으로 받은 무기든 비축해놓은 돈이든 중국으로 받은 돈이든 금괴든 이런 거 들고서 곳곳에서 게릴라 전쟁하고요. 따라서 국가 건설 잘 안 되고요. 잃어버리면은 한마디로 뭐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침공을 해갖고 접수 평정을 했을 때 이게 만만하게 접수 평정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저는 만만하게 접수 평정 된다고 봐요. 그게 뭐였죠? 스트라토포스라는 비행기죠. 보잉 747 개조한 거. 그러니까 모든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거기에 당연히 북한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안 하니까 또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을 때릴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중계기죠. 방송국. 이거 가지고 계속 방송하면서 신라면하고 쌀봉지하고 초코파이하고 해서 그냥 계속 뿌리면 그 당연히 평정되죠. 당연히 평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의회, 언론, 지식층, 관료들에 대한 D-Day 이후 장악 능력. 그러니까 그렇게 딱 일을 쳐버렸는데 막 언론이나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야, 너 저기 대화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 군사 작전 취했냐? 너 지금 너 미쳤냐? 뭐 이러고서 야 거기 왜 뭐 사람이 한 6만 한꺼번에 죽은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비인도적인 행위했냐? 뭐 이러고서 이제 공격을 해버리면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언론, 의회, 여론의 그 장악 능력, 이게 한 세 번째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네 번째 고려사항은 뭐냐면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꺾어버려야 된다고요. 꺾었냐? 그러니까 중국의 손발 묶기가 확실히 이루어졌냐? 미군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일어나도 중국이 감히 개입하지 못한다. 이게 확실해졌냐? 이게 있을 거라고요. 이거 제가 보기엔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 러시아를 툴툴대는 중립으로 주저앉혀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도 한반도 북쪽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건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로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명서 발표하고 땡. 실제로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이게 툴툴대는 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툴툴거려요. 비난을 격렬히 하고. 근데 실제적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러시아가 주저앉았냐? 전 주저앉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가.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냐면 지금 트럼프는 이때까지 대화로 푼다. 뭐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러고 해왔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새벽에 느닷없이 팼단 말이에요. 그렇게 패는 거거든요. 패면. 왜냐면 워낙 치명적인 무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서 지들끼리 맞았는지 아무튼 쟁여놨는지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워낙 치명적인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 1시에 편다면 그 전날 밤 12시까지 나 너 사랑해 정은아, 나 너 사랑해 정은아 하고서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인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게 유턴을 확 한 거 아니에요. 이 유턴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연출할 거냐. 그 연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상회담 한번 열어주는 게 좋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그런 좌절을 한번 연출해 주는 게 좋나? 아니면 정상회담을 마지막까지 협상했는데 쟤들이 아무 실제적인 그 조치를 안 취해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깼다라고 연출하는 게 좋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을 거라고요. 이 6가지 요인을 다 봐야 돼요. 자, 그런데 국내에 정치하시는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쪽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하신다는 사람들, 또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라는 국내의 언론인들, 뭐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같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큰일 났다. 요새 또 이 바닥에 또 뭐가 잔뜩 돌았냐면요. 엊그저께 그러니까 USFJ, 그러니까 주일 미군이죠. United States Forces Japan이니까 주일 미군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엊그저께 이제 게시된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그 자료 안에 북한을 핵 보유 선언국으로 인정을 해줬다고요. 거기에. 그게 돌아서 야 미국이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거긴 핵 보유 선언국으로 마킹돼 있는데 핵 보유국하고 핵 보유 선언국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으면은 핵 보유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 보유 선언국으로 마킹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그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핵 보유국으로 마치 인정했다는 식으로 해서 또 굉장히 이쪽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에 해당하는 저는 사실은 반전체주의 진영이죠. 반전체주의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패닉을 일으키고 한번 돌았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 그렇게 마킹을 해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미국이 계속 시그널 보내는 거라고. 야 너희 시진핑한테 너희 저기 북핵 미사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도 핵보유국으로 풀어줘야 되고 대만도 핵보유국 풀어줘야 되고 베트남도 핵보유국 풀어줘야 돼. 그리고 전 세계가 다 핵보유국 되는 거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냐? 이걸 지금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저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쪽에 이제 불안 심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당연히 불안하죠. 세상에 불안하죠. 저만 해도 항상 옛날에는 집에 비밀을 토로하면 집에 제가 생수를 보통 한 팩 정도가 적정 우리 인벤토리인데 지금 집에 생수가 한 6팩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6팩 정도. 더는 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 이제 생수 인벤토리 레벨이 한 팩에서 6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고요, 다. 저도 불안하고. 저도 잠 못 잘 때 많고. 수면제 요새는 안 먹는데, 감옥 나온 다음에부터 한 1년 정도 수면제 먹었죠. 1년 이상. 아주 작게 먹었지만. 근데 불안한데 이게 이제 이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 담론을 한다는 양반들이 결국은 트럼프 개객기 이 얘기거든. 근데 이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제가 이 세뇌탈출에서 한두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부시 구도에 대한 로망이에요. 노무현 부시 구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단을 전제로 해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좀 미국 마음에 안 드는 야리꾸리한 색깔이니까 미국의 부시 정부랑 그때는 무지막지한 공개적 대립을 했어요. 무지막지한 공개적 대립을 했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보수파리, 우파파리가 쉬워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문바 게시판들 무슨 어제 유머인지 뭔지 이런 데들 게시되는 글들
MLB 파크 이런 데 게시되는 그 문파 성향 아주 짙은 문파 성향 그런 사이트들인데 게시되는 글들 보면 아,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우리 문재인 뭐 달림의 친구 뭐 이러고서 게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물밑에선 엄청난 마찰이 있는데 수면 위에선 거의 마찰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파리 우파파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분단이 깨진다라는 게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 금수저들한테 유리한 게임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제도권 상류층 금수저라는 게 뭐냐. 어떤 게임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 게임에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1등이야 거의. 특권층이야. 국회의원 빠치 달고 있어요. 특권층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잖아요. 심지어 국민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탄핵할 길이 없어요 국회의원은.